두 번째로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는 이온결합, 고교결합, 금속결합 모두에서 정의가 가능하고요. 각각 결합의 특징은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산소의 이동입니다.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소를 잃는 다른 물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탄소가 연소해서 CO2가 될 때 탄소는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그리고 산소는 산화가 아니니까 환원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반응은 산소를 잃어버리니까 환원, 그리고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해주시면 되고, 이 반응도 산소 잃어버리니까 환원, 산소 얻으니까 산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산소가 관여해야만 정의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예외사항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판에 가열이 있는데요. 붉은색의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어서 가열하면 불꽃이 닿은 부분이 검게 변합니다.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2, 즉 CuO로 산화가 되기 때문이고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리는 붉은색, 그리고 산화구리는 검은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리판에 검게 변한 부분을 솥불꽃에 넣어서 가열하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산화구리2, 즉 CuO가 산소를 잃어서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불꽃, 솥불꽃 나온 김에 기억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불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불꽃인데요. 공기와 직접적으로 닿아있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겉불꽃 해주시면 되고요. 속불꽃은 겉불꽃보다 안쪽에 있는 불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초나 아니면 알코올 램프 알코올 등이 불완전 연소를 해서 생성이 된 일산화탄소가 존재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불꽃은 겉불꽃보다 안쪽 해주시면 되고요. 맨 안쪽에 불꽃심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산화구리2, 즉 CuO와 탄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결과랑 해석을 보시게 되면 반응을 시키게 되면 시험관 속의 검은 물질의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의 구리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발생한다.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석회수는 CaOH2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 수산화칼슘이라고 읽게 됩니다. 생성된 CO2가 석회수와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은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은 석회석,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분필 등의 주성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반응이 발생한다. 그러면 산화구리2, 즉 CuO는 산소를 잃어서 구리로 환원이 되고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검은색에서 붉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친구니까 CuO고요. 붉게 변하니까 그냥 구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화와 환원 반응은 이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 역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2번을 볼 건데요. 전자의 이동입니다.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있는데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이 그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전체 전자의 개수는 환원되는 물질이 얻은 전체 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물질이 좀 복잡한 반응이다. 그러면 전체 전자를 센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 양이온의 전체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철이 전자를 2개를 잃었다.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2개를 똑같이 얻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 물질이 전자를 부분적으로 잃거나 얻어도 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즉 부분적으로 잃거나 그러면 산화고요. 부분적으로 얻는다 그러면 환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있는데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했었는데요.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해주시면 우리가 산화환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통합과학 1에서 했지만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척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전자를 좋아하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전자를 싫어합니다. N이랑 H를 보시게 되면 H는 여기, N은 여기입니다. N이 더 전자를 좋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전자를 더 좋아하니까 마이너스고요. H는 전자를 더 싫어하니까 플러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전기음성 차이가 적기 때문에 약간씩 치우칩니다. 이온결합은 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이 치우치고요. 공유결합은 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약간 치우칩니다. 그래서 약간이란 의미의 델타를 가지는 기호가 여기에 붙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록 완전하게 치우치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N은 전자 얻어서 환원, H는 전자 잃어서 산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 2번의 장점은 산소가 관여하지 않아도 정의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예외사항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판단이 산소의 이동 기준과 전자 이동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동이 우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 이동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 리본의 가열입니다. 이 리본을 가열을 해주시면 이러한 모식도가 되고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탄생을 합니다.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흰색의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요.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화 이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물 생성 반응 보겠습니다. 수소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데요. 이때는 공유결합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구조식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랑 수소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시게 되면 산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H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치우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기체는 부분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산화, 산소기체는 부분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환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반응의 공통점은 산소 얻는 반응인 산화는 전자 잃는 것에 대응하고요. 산소 잃는 반응인 환원은 전자 얻는 것에 대응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반응이 이런 거지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대응은 산소를 얻는 건 산화, 그리고 산소를 잃는 건 환원이고요. 전자를 잃는 건 산화, 전자를 얻는 건 환원이지만 여기서 말했다시피 예외사항은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예외사항은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준 2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